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 241회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해 주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울산광역시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총 두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수 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 의결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 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0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부시장 서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로 이병준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김창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이채관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평환 도시국장입니다. 김현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홍병익 환경국장입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직무대리로 이재업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교통국장 직무대리로 김호경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입니다. 장태준 행정국장입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별도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 사업, 추경 조정 내역, 그리고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719억 원이 증액된 5조 3,27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2,546억 원이 증액된 4조 4,540억 원이고 특별 회계는 173억 원이 증액된 8,734억 원입니다. 이쪽 일반 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546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외 수입 166억 원, 지방교부세 44억 원, 국고보조금 등 376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960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66억 원, 환경 분야 134억 원, 사회복지 보건 분야 226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22억 원, 교통, 물류 분야 514억 원, 과학기술 분야 172억 원 등으로 2,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77억 원, 시민안전실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8천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 3천만 원, 경제산업실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22억 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91억 원,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8억 원, 미래전략본부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7억 원, 3D 프린팅 융합 실증 기술 개발 사업 2억 원, 2차 전지 협의체 협력 사업 1억 원. 4쪽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34억 원, 중구 심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10억 원, 도시국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5억 원,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1,000만 원, 복지여성국은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81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27억 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9억 원, 환경국은 울산 미포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 2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5억 원, 5쪽 시민건강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원, 건설주택국은 농소 강동 간 도로 개설 150억 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40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6억 원, 교통국은 시내버스 운송 손익 적자 노선 재정 지원 213억 원, 가덕도 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 5억 원, 녹지정원국은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61억 원, 공원 조성 52억 원, 국가정원 내 황토길 조성 4억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173억 원으로 세외 수입 67억 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68억 원 등입니다. 7쪽 세출 예산은 173억 원으로 물건비 80억 원, 경상 이전 8억 원, 자본 지출 87억 원 등입니다. 8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회야개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1억 원, 동력비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8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사업 구군 지원에 2억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1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 6억 원,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해수 중 방사능 모니터링 등 2천만 원, 소방 특별회계는 소방 헬기 회전축 오버홀 13억 원, 청량 119 안전센터 재건축 10억 원 등입니다.
19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 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83건 2,605억 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371억 원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84건에 2,976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 내역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 회계에서 977억 원을 예치받아 통합계정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국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요희입니다. 2023년 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3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제한 경위, 편성 근거, 경제 여건, 편성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세입 예산 분석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19억 원이 증액된 5조 3,274억 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세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40억 원, 2022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151억 원 등으로 233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억 원, 특별교부세 39억 원, 소방안전교부세가 33억 원이 각각 정액됨에 따라서 79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보조금 지원에 따라 379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순세경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2,028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일반 특별회계 5억 원 이상 신규 정감 세입 예산 내역과 국가재정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세출 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19억 원이 정액된 5조 3,274억 원이며 세출 예산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31.01%로 가장 높고 일반 공공행정,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감률을 보면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9.05%로 정가율이 가장 크고 과학기술, 교통 및 물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쪽부터 26쪽까지 세출 예산 조직 성질 현황과 성립 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주요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일반 회계의 25개 사업, 특별 회계의 5개 사업, 총 30개 사업에 1,640억 원으로 신규 사업은 편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과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본 주요 신규 사업은 사회복지와 민생지원 강화,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지원, 재난재해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시민 체감형 예산 편성 비중이 큰 만큼 지역 경제를 감안해서 추경 예산 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3쪽 10억 원 이상 증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일반 회계가 22개 사업, 특별 회계가 6개 사업, 총 28개 사업으로 일반 회계 주요 증감 사업은
농소 강동 간 도로 개설에 150억 원, 시내버스 운송 손익 적자 노선 재정 지원에 213억 원 등이고, 특별회계 주요 정액 사업은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10억 원, 방어진 수질 개선 사업소 동력비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조 사업 변경 취소 세출 예산 삭감 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사업비를 삭감 요구한 사업은 총 22개 사업입니다. 일반 회계 17개 사업 90억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 회계는 5개 사업에 16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사업 내역은 38쪽부터 42쪽까지이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본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출된 계속비 사업 변경은 총 32개 사업입니다. 일반 회계는 11개 사업에 총 278억 원과 2023년도 예산 353억 원을 정액하였고, 특별 회계는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 원과 2023년도 예산 18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5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고, 설계 용역, 투자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총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6조 종합 의견입니다. 예산 편성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시급한 예산 반영을 위한 것으로 본 예산 편성 시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의 신규 편성 사업이나 정액 편성된 사업은 이월되지 않고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예산과 1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이번에 추경 예산에 또 재편성된 사업은 삭감 사유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후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울산광역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3쪽까지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번에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2건입니다.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을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복리정진 사업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서 적정하게 기금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전 예산안과 23년 울산광역시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 순서대로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미경입니다.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서정호 행정부시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을 저희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신규 사업 중에서 우리 추경안 편성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계획안의 제출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유재산 및 그 물품관리법의 제10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 요청을 해야 함에도 그게 위배되어 있는 게 몇 개 보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절차를 지켜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몇 개만 제가 뽑아봐도 주력 산업과에 그 8억 1,200 올라와 있던 뭐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나 에너지 산업과에 수소 전기차 이번에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하면은 이 91억과 신산업 그 추진단의 제조 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이제 건립국고 반환금 이런 것들도 50억을 처음에 했다가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22억이라는 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또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앞으로 좀 다각도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로가의 그 자율 운항 선박 성능 실증 그 센터 진입도로 개설도 지방제조비에 따라서 이게 지방제정법의 그 33조에 따라서 중기 그 지방재정 계획에 해당 사업을 그 반영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선행 절차를 미이행한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서 체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조금 이 절차 사항에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걸 유달리 또 요번 3초에 또 많다는 걸 또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 도로가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그 53억이 그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공사 올라와 있던데요. 이 금액은 지금 잔여 보상비례에서 올렸던데 이 내용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장생포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전체 보상비가 103억이 필요합니다. 103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한 50억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53억을 정액 편성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보상 자급이나 절차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장생포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 보상이 필요한 그 토지가 한 132필지쯤 됩니다. 132필지 중에 저희들이 59필지는 이제 국공유지라서 저희들이 무상 기속이 되는 거고 한 73필지 정도 이제 협의가 필요한데 그 중에 국공유지가 31필지, 개인 소유가 이제 42필지입니다. 41필지 중에 지금 한 6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9필지는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보상 절차를 보니까 22년 7월부터 아마 보상 협의에 들어간 거로 나와 있던데요. 예. 지금 23년도에 그 우리가 본 예산이 40억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받은 부분을 지금 집행한 게 없는 거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보상비로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 자료가 현행화되지 않아서 그랬고요. 일단 뭐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한 3%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1,800만 원 예, 보상 예, 지급됐고 예, 40억 중에 1,800만 원을 지급돼서 있는 상태인데 103억 중에 지금 40억하고 우리가 22년도에 또 10억 줘서 총 50억을 지금 예산 편성이 된 상황인데 그 중에서 돈을 지금 쓴 게 없는데 이게 3추에 또 53억이 또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의원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보상이 좀 늦은 이유는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마 이렇게 업무가 좀 이렇게 과정하다 보니까 보상 업무가 좀 진행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추경의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저희 건설도로과하고 남구건설과도 같이 합력을 해서 올 연말 안에 이제 보상이 뭐 100% 다 마무리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용 재개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재개를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이 103억이라는 돈을 잔여 보상비를 지금 올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돈이 50억이 지금 예산이 있는 부분도 아직 보상이 안 된 상황인데 연말에 뭐 3개월 안에 이 돈을 다 집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토지 필지를 잘 살펴보시면 기업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다음에 국공유지 또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녀 보상비 요구권이나 뭐 공유 수면 그 매립 협의 이런 부분은 진행 중임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연내에 이 보상이 완료된다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의원님 생각과 달리 저희들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수면 매립 계획은 오늘 이제 해수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최종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돈이 총 요번에 예산이 들어가면 103억이란 전체 보상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2년 7월부터 지금 보상 협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3개월 안에 다 집행된다는 저는 보장이었고 그 어떤 집행 내역이나 그다음에 그 보상 작업 절차 시기 그다음 아까 필지별 말씀하셨던 그 132필지나 41필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제가 지금 상황으로 느끼기에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1,800만 원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에 40몇 억이 남아있고 또 이번에 53억이 올라와서 과연 2개월 반 만에 이 지급이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생포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과장님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주민들 수건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끌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간략하게. 공사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최종 도로 개선은 25년도까지 이제 완공이 목표입니다. 완공이 목표이고 장생포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객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방문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그 순환도로 변에 이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충분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별도로 도로 부지 옆에다 확보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제 보상비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이 편성을 해서 다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종군에서만 이제 업무를 하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과하고 실제 이제 보상 남구건설과하고 그 현안이 걸려 있으니까 같이 합심을 해서 이게 연말까지 최대한 이제 보상 업무가 이제 최대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내년 초에 이제 저희들이 공사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나 여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이제 도로 개설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어떤 신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덧붙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25년도 완공입니까? 예,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리 받은 예산안으로 보상하고 난 뒤에 내년 당초에 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까, 그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보상을 완료하고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보상된 부분부터 이제 공사를 부분적으로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던 보상금도 지금 보상을 빨리 안 하고 그럼 지금 언제 3개월 만에 언제 빨리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국공유지 중에 저희들이 보상이 좀 필요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추경의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억은 사유주의,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저걸 하기 위해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체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있어야 저희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요할 때는 정말 긴급하게 추경이 요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 의원으로서 예.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사실 내년에 당초도 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 봐서는. 그런데 공사 기간을 당기려 그러면 보상도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 그 염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종건의 마음을 맡기지 않고 이제 저희 과나 그 남구 건설과도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보상 업무에 이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손명희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국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가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이 이번에 213억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연간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몇 억 정도 됩니까? 제가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80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네. 올해는 저희들 이제 목표가 1,100억이었습니다. 네. 좀 낮아졌지. 낮아서 계획한 이유는 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 요금을 23년 1월 1일부로 인상을 한다. 또 하나는 노선 개편을 10월 1일 날 한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1,11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 시내버스 요금이 8월 1일 날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105억 정도가 조금 더 지급이 돼야 되고요. 맹촌 차고지가 6월에 시행하는 그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맹촌 차고지가 당초에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 개편을 올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번에 기존에 1,000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분 100억하고 이번에 이제 요금 인상 못한 분, 노선 개편 못한 분 113억 해서 21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정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96% 정도, 손실분의 96%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결 방안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 저희들 96%의 손실 보상은 하게 돼 있고요. 버스가 현재 자구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가지고 있을 방법은 이제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요금 인상은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영제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대신 나와서 그 부분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8쪽에 보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확장공사가 이번에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차장 확장공사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본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산 가능한 기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국장입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이제 2023년 6월달에 추진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복합센터를 할 때는 거의 법정 주차대 수분만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 이제 10월달 정도 개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주차장명 가지고는 좀 모자라겠다. 그런데 내년에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하기에는 이제 개관하고 나서 또 하게 되면은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번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5번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우리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하고 충북 태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반려인이 1,500만에 가깝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반하는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선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2억 5천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 매칭비 2억 5천 합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한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반려친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담당관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한 18% 증가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 세입 측면에서는 제일 큰 것이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3,600억이 증가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세출 쪽에서는 올해 그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산업 관련된 투자가 작년보다 늘어났다.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큰 거예요.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된다. 마이크. 네. 예, 김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서정호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포구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문화체육국장님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녹지정부 이수경 국장님에게 몇 가지 먼저 질의 드리고 문화체육국장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포구장은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수경 국장님께서 아마 이 지역을 잘 아시라고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22일 날 본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무상 임대를 하기로 절차를 밟았죠. 절차를 밟고 했는데 지금 그 미포구장이 다목적 구장을 비롯해서 주차장까지 몇 개 건물이 있는데 미포구장에 A 구장과 B 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A 구장에는 클럽하우스 쪽에는 천연 구장을 그대로 하고 B 구장 쪽에서는 인조 단지를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을 녹지정구에서 했죠. 예. 이 당초 예산이 약 9억입니까? 7억입니까? 9억입니다. 예. 9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다 됐죠. 예. 마무리 다 됐는데 물론 이 그 미포구장에 대한 분은 동구 축구인들이나 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동구 지역의 축구장을 확보하는 게 염원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다행히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무상 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서 이 부분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시민에게 구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B구장 인조구장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구 축구 동호인들이 좀 더 축구장을 확장을 하고 넓혀 주어서 하는 그런 상당한 바람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녹지정원국에서는 당초 이 시설을 인조구장을 바꿀 때 이런 부분을 참조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돼 있는 B 구장, 그러니까 그게 천년잔디 구장을 1면을 2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인조구장 2면을 지금 조성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 잔여 부지가 옆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뒤쪽으로나 옆쪽으로 전부 다 절개집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부르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단체에서 넓힐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코너 양쪽으로는 거의 절개지라서 더 이상 뒤로 빼거나 옆으로 뺄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최대 뺄 수 있는 게 한 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어차피 좁고 활용도도 낮고 해서 일단 지금 1면에 그 상태에서 지금 2면으로 개선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늦게 알고 지난 8월 1일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 갔을 때 담당 체육과 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동구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축구 동호인들은 이 부분에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뒤쪽에 보면, 정자 쪽에 보면은 충분히 넓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처음부터 몰란 부분은 담당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녹지정원국부를 비롯해서 우리 체육지원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은 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 울산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일단 저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했어가지고 현장에서 봅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기분이 상하셨는지 안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정자 있는 쪽에는 30m까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축구장을 동그랗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모로 똑같은 간격만큼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했지, 양쪽 코너가 늘릴 수 있는 코너가 한 7m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뒤로 밀어봐야 아무리 볼록하게 해갖고 정자 쪽에 30m가 여유가 있어도 30m까지 못 민다는 말씀이고, 그래 그분들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좀 자세히 안 들으시려고 하고 자꾸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형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하고 축구 동호회 좀 만나서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축구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동구 주민들에게 축구장을 마련해 주는 데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와중에 절차하는 과정에서 좀 더 축구 동호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아는 설득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조금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석영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 문화체육국장님하고 함께 이런 부분을 많이 또 홍보를 해주시고 많은 대화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화국장님, 우리 미포구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절차를 밟겠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 하실 건데 아직까지 위탁을 공고를 했습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공고를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네. 우리 천미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 회기에 사실은 우리 민간 위탁 관련해서 상임위의 심의를 받았고, 내일 정식으로 본회의가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정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그래 되면은 이 민간 위탁을 하는 조례라든가 절차를 밟아가서 물론 하시겠지만은, 이 절차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민간 위탁에 가게 되면은 축구장 경기 운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뭐 임대료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김수정 의원님 말씀처럼 천년 잔디 구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뭐 전문 축구인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인조 잔디 구장 한 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 동구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천년 구장은 행사라든가 특별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예, 사용을 하고 예. 인조구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무료를 사용할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 무료를 민간 위탁 가게 되면은 무료를 사용하더라도 이 상당히 경쟁률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뭐 어떤 관련 규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축구인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위탁업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민간이 위탁이 된다면은 물론 5개 구군의 각 구군에서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동구는 예를 들어서 미포구장이 있고 서부구장이 있겠지만은 그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전체 동호인 회원 수에 비해서 구장이 상당히 적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동구 주민들에게 물론 그 조그마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에 제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번에도 뭐 주경 예산에 국비를 통하고 그리고 시비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게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전기 기지를 세워서 앞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해서 굉장히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 하는 와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언급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택시나 1톤 이렇게 화물하시는 이런 분들은 마음 놓고 이렇게 충전을 이렇게 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보통 이런 공공장소에 한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 이렇게 보통 비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타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장시간 기다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많아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인이 비치하는 어떤 이런 충전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혹시 고민할 수는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은 순수한 민간 부분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 안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가 28대를 설치해서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 영역 부분까지 다 지원을 다 해드리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만약에 국비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충전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늘어나는 만큼 이제 이런 충전소라든지 충전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앞으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모자란다는데 지금 이렇게 보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이 많은데 정작 필요한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는 이게 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수반되면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비가 수반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성국에 우리 지금 그 예산 올라왔는 것 중에 보면 목재 철거하는 예산이 한 3천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 관람석 여성회관 예, 말씀하시죠. 관람석 쪽에 예, 예. 그게 지금 혹시 이게 지금 철거를 하고 나면 이게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철거되고 나면 이게 지금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철거를 한다고 하신 건지. 예, 거기가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주민들 모여서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이 모임할 수 있는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더라도 공연이라든지 혹은 작품 전시라든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단 밑에가 지금 전체를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건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철거하고 나면 그러면 뒤에 지금 바로 밑에까지 공간인가요? 계단 형식이 아니고? 예, 그 밑에는 지금 현재 계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철거를 하더라도 사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잡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여성회관 여러 시설들이 저희들 좀 이렇게 그 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시설 개선 부분에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맑은 물가 정책과에 제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우리 해안댐 위에 이제 그 오폐수가 이렇게 넘치는 글 보고 제가 이제 좀 그 담당자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여기 오면 만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여쭤보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오폐수 관로를 지금 지륙 회화강이 아닌 지상의 도로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해에 만에 지금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늘 비가 오면 이 오폐수가 넘쳐가지고 이게 회화강으로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냥 작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막 콸콸콸 이렇게 넘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 시민안전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시민분들이 맑은 물을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회화강에 회화댐으로 들어가서 회화댐을 또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이 사업보다도 시급성이 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좀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수관로 관리 부분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노후된 관로를 총괄 정비한다든지, 관로가 잘못 묻힌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웅천 지역하고 웅상 지역의 그 하수관로는 한 20년에서 30년 전에 그 국도 7호선 변에 하수관로를 묻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도변에 하수관로를 묻지 마라 하는 그런 그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에 따라서 회화강 하상에다가 사실은 관로를 다 매설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상에 큰 비가 온다든지 노후화된다든지 이러면 부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화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하수관로는 총괄 정비한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부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원래도 물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언제까지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시는 총괄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양강 하상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는 전체적으로 그 구국도변으로 다 옮긴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만약에 이게 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라 하면 혹시 이렇게 기업체에서 답변했을 때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답변하실 건가요? 제가 오늘 온산의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에 이제 폐수가 완전히 넘쳐가지고 지금 있는 거를 보고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우리 울주군과 울산시 담당자분들 같이 가서 해결 방안이나 또 거기 토지, 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도 그 기업체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뭐 습식을 해서 분진이 안 날리게 하고 이게 우천시 이런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씻겨서 내려가서 하천으로 유입 안 되게 하겠다. 그럼 그 회사는 보니까 제가 한 6, 7년 전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사장이 구속이 되고 해결을 하겠다 해서 이제 지금은 또 뭐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른 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혹시 거기 그런 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는지. 의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 게 연간 한 죄송합니다. 2,200억에서 2,300억 정도를 가지고 10개 하수 처리장 전체 하수관로를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웅촌하고 웅상 지역의 하수관로를 해양항에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걸 전부 다 이설한다면 지금 한 6, 7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몇 년까지 다 이설하겠다 이런 말씀은 예산 사정상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우선 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계속 조사를 해서 최대한 그 파손된 부분이 먼저 생긴 곳부터 그 이설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하천에 뭐 이렇게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방금 이야기하셔도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회화강의 우리 식수 아닙니까? 식수에 그게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성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정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설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또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빗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제대로 빨리 좀 찾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되도록이라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한두 해 동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우선 전체 관로를 이설하는 부분은 그렇고, 아까 그 의원님께서 지역구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관로가 그 빗물이 유입되면서 오염물질이 같이 섞여서 관로가 약간 막히고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그 카메라를 넣어서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부분은 계속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 전체가 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좀 최대한 빨리 찾으셔가지고 이설 계획은 이설 계획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주시고, 그 문제가 된 부분들은 좀 최대한 빨리 찾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그 민원 관계라 이런 거는 궁금한 사항 자기 좀 개인적으로 연구실로 불러서 좀 해주시고 오늘은 지금은 질의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만 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민원 관계는 좀 그 자기 연구실로 불러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성우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홍승우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시청 관련 예산을 협의하는 자리라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를 가지는 그런 첫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 말씀을 해야 되는지 예산 담당자께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본예산이라든가 또 추가 경정에 어떤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과별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취합하는 부서가 예산 담당 쪽이죠. 물론 예산 담당 쪽에서는 뭐 재정 운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금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정해서 뭐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 시급성, 공약, 또 공익성, 또 시군과의 어떤 매칭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럴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구와 뭐 어떤 정하는 어떤 하나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우선순위를 예. 정하는 위원회는 따로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는데 예산 담당에서 뭔가 이렇게 캔슬되는 게 많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좀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필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 상임위원회 상정도 하기 전에 시청 자체 내에서 서로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만약에 2천억, 이번에 2,700억인데요. 요청 들어온 거는 4,500억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사실 부서국에 어떤 사업이 뭐 시급하냐라고 뭐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실에서 다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 쪽에서 얼마나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렇게 판단하지 모르지만 차후에 어떤 과과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좀 면밀하게 보고 좀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사전에 봤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분별로 맺힌 사항이 많이 있죠. 예.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꼭 지켜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저희 그 구군 매칭 비율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울주군에는 나름대로 예산의 어떤 자립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울주군에 있는 과에 있는 과장들하고 기획예산실장하고 우리 시의원들 3명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 느꼈는 것이 우리 시에서 혹시 울주군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는 다 해주는데 다른 구에는 다 해주는데 특별하게 울주군만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어제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 본예산 발의할 때에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예산을 같이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아마 그 군 행정하고 구 행정이 다른 부분이 또 있고요.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 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인섭 부위원장님. 예,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도 짧게 간략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보여집니다. 세수도 감사하고 또 관리비 이제 전기세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승이 많이 돼서 유지 비용도 좀 많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걸 보면 사업 포기하는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손실도 아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남은 2023년도에는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421페이지에 3D 프린팅 융합 실증 기술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돼서 왔는데요. 이 지금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님. 예,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예, 소관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사업이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게 40억이 넘는 사업인데 투자 심사가 안 이루어진 걸로 지금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우리시가 한 6억 정도 부담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 사실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 경우에는 이제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절차가 만약에 잘못되어졌다 하면 추후에 당초에라도 추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사업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수요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선박주인 현대상선 그리고 3D 프린팅 제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선박에 대해서 부품이 고장났을 때 바로 컨테이너 안에서 3D 프린팅을 적조 기술을 발휘해서 부품을 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게 현대상선에서 배를 한 척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컨테이너를 한 척 내놨기 때문에 지금 건조 중에 있고 올해 내년 내후년 이래 3개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국내 처음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이 좀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이제 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빨리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옆에 동료 의원님께서 여성회관 데크 제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어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성회관에 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 제거에 대해서 보고 왔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냐면 아까 복지부 국장님께서 잘 약간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냐면 주차장이 있고 보면 그 MBC 방송국 옆에 보면 뒤에 산이 있고 그 옆에 여성회관이 있었어요. 그 뒤에 산이 있으면 산 뒤에 이제 옹벽을 쳐야 되는데 그 옹벽 밑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었고 계단 밑에 보면 이제 옹벽 마지막 부분에 이제 데크를 이렇게 쳤더라고요. 데크를 쳤는데 나무로 계단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잡아놨었고 그 나무가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지금은 공연장으로 쓰고 있지 않아서 그쪽으로 물이 새고 있고 공연장으로 쓰고 있지 않으니 물이 새고 그러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다 뜯어내고 시멘트로 발랐으면 해서 이제 최소 금액인 3천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좀 해줬으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등 두 건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시정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방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인섭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개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인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 있습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인섭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 운영 변경 계약은 정혜씨 위원님들의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